자,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9개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. 단순하게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좀 시세가 쉽게 나오는 백신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또 최근에 거래 대금이 붙거나 상한가를 친 다음에도 거래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, 따지고 보면은 트레이딩 할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준대로 종목들을 분석해서 내 원칙대로만 맞게 그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종목만 분류를 한다면 20개 그 이상까지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장 초반에 한 개의 종목에서도 집중하기 힘든데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전부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인데 다른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이틀 동안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쉬어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이틀 동안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은 채 좀 쉬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쉬어가는 도중에도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첫 번째로 한국컴퓨터, 일단 그 전에 고점인 6,800원 근처에 있습니다. 6,800원 근처에 있으며 이 자리와 그리고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저 가격을 뚫어줬을 때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KCS랑 KCT 전부 다 지금 신고가 근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단타가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. 만약에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주 IB 투자처럼 갑자기 40만 주가 들어온다, 그러면은 분류를 안 했을 텐데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으며 지금 차트를 보고 신고가까지 위치를 봤을 땐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. KCS 같은 경우에 상장한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가 11,000원입니다. 최근 고점과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10,000원 호가 위에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의 거래 마지막에 좀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KC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고점들을 전부 다 돌파한 상태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.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근에 거래대금이 3천억이 나올 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HMM, 또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5만원 호가까지 거리가, 그리고 그전 고점이기도 하며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언제라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며 그 구간이 나왔을 때 혹시나 평소와 다른 이런 거래량이 붙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장기 투자할 생각은 아니지만 혹시나 갑자기 이런 식으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붙는다면 아무리 고점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잔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5만원 호가를 돌파할 때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수급이 좋은 대한항공, 화요일 시장에서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 좋은 종목, 지금 기관 수급 많이 들어온 것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목 다 제쳐주고 강원랜드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대한항공 차트가 최근 고점을 돌파했습니다. 그전 기준가와 거리가, 그전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은 상황이라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자리는 38,000원이 되겠습니다. 38,000원에서 시간의 거래 종가까지 거리가 약 600원 정도인데 해봤자 1%에서 2% 사이이기 때문에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는 단타든 스윙이든 간에 그전 고점 근처에 있다면 손절도 쉽게 할 수 있고
또 눌림목도 잘 체크를 할 수 있고 맞았을 때는 수익을 좀 유리한 자리에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전 최근 고점이나 중요한 자리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한일 단조. 화요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를 달성했는데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들 전부 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습니다. 애니플러스라든지 선익시스템이라든지 아이진, K사인 시간의 거래에서 8%. 최근에 전부 다 한 번씩 올랐던 종목들인데 최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이런 종목들이 좀 쉽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가가 월요일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 나와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마지막 패턴이 좀 아쉽긴 했지만 여기서 좀 진득하게 버텨주었던 자리가 대충 눈으로 봤을 때 2,9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떨어져서 마감을 했지만 저는 기준가는 2,900원이라 생각하며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뭐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 한 10분, 15분 지나고 나서도 시초가에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고 눌리거나 적당한 눌림 이후에 시초가를 좀 강력하게 지켜줄 만한 의지가 보일 때만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투신 단타 수급도 굉장히 많은데 이 24만 주가 다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없습니다. 기간 따라서 들어오는 단타 외국인 수급이 그 다음날에 투신과 함께 뭐 같은 사람이 똑같이 매매를 하는 것처럼 외국인이랑 투신 같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같이 나가고 또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. 예전엔 쌍끌이 매수가 정말 좋았지만 요즘은 얘들도 신나게 단타를 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외국인 매수가 붙지 않아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신고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날에 코스닥에서 1위를 했던 종목이라 그리고 이런 뚜렷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주 아이비 투자. 이거는 제가 한 이쯤부터 주가가 떨어져봤자 방어율이 꽤나 높고 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결국에 6,000원 후반대에서 시간이 지나서 벌써 10% 이상 가격이 올라왔습니다. 거의 15% 올라왔는데 제가 올라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면 아마 이 종목 떨어지는 대로 사모았을 것 같습니다. 시장 분위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기 싫어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으며 뭐 어차피 떨어져봤자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나갔습니다. 만약에 또 들어와서 마감을 했다면 이거는 분류를 안 했을 텐데 일단 들어와서 마감을 했다는 게 중요하며 최근에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습니다. 예전에 급등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 오르는 힘이 굉장히 활발한데 당연히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될 때만 공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가 더 네이처홀딩스 시가총액 4,400억짜리인데 이건 단타 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종목이며 중장기 추세가 그리고 수급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분류를 했습니다. 시장이 좀 괜찮다면 아마 몇 개월 가지고 갈 목적으로 접근했겠지만 맨날 시장 걱정한다고 그냥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지켜보고 있으며 차트가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6만원, 앞자리가 바뀌는 6만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가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주 AHPO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이 신고가까지 나오면서 끝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일단은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거래량이 좀 크게 붙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한 하루에
200만 주 이상 나온다면 단타로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그냥 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간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또 언젠가는 상장 고점 뚫어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뻥튀기가 안 되는 종목이고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수급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며칠 동안은 좀 커다란 음봉이 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아래 꼬리 달면서 계속해서 오늘 올라왔던 18,000원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지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그때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을 경우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5월 21일 금요일 캔들처럼 이런 캔들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주가가 다른 상장주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종목은 그냥 끝까지 내려갑니다. 어디가 끝인지도 모른 채 끝까지 내려가는 게 신규주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기간 수급과 추세가 만약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반대인 상승밖에 없으므로 이번 주에 더 이상 음봉이 나오지 않고 아래꼬리 달린 보합 캔들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 걱정이 있긴 하지만 종목들은 찾아보면 매매할 게 널렸습니다. 어떤 종목을 잡아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만 집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내가 만약에 이연제약이란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옆에서 두더지처럼 다른 종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종목에서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괜히 이것저것 찔러봤다가 제대로 될 종목도 놓치고 전부 다 놓쳐서 손실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막 오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